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지역의 현안을 짚어보고 다양한 의견을 나눠보는 여기 주강원 정호성입니다. 해마다 5월 마지막 주 춘천은 몸짓의 열기로 뜨거워집니다. 대한민국 대표 민간 예술 축제이자 시민과 함께 만드는 마임 축제가 오는 25일이죠. 화려한 막을 올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30회째를 맞는 춘천 마임 축제가 또 어떤 즐거움과 놀라운 감동을 선사할지 오늘 이 시간에 2025 춘천 마임 축제를 미리 먼저 만나보고요. 앞으로의 발전 과제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해드리죠. 먼저 문화컨설팅 바라의 권순석 대표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춘천마임축제 이도성 예술감독 함께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축제 개막이 25일인데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감독님. 막바지 준비에 무척 바쁘실 것 같은데 게다가 이 감독께서는 올해 처음으로 예술 감독을 맡아서 부담이라면 부담이고 이만한 소감이 좀 남다르지 않을까 싶은데 실제 30여 년 동안 마이미스트로 활동해 오셨다고요? 네. 네. 저는 춘천마임 축제를 만드신 유진기 선생님 그 제자로 90년 초반부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국내 예술 축제에 참여하고 있는데요. 그게 바로 어제 같은데 벌써 30여 년이 흘렀습니다. 네. 그렇군요. 외모에서도 어딘가 유진규 감독 선생님과 비슷한 느낌이 풍겨지는데요. 올해 준비 내용 또 예술 감독으로서의 역할을 좀 소개해 주실까요? 네, 올해 예술 감독으로서 제일 주제를 선정하는데 좀 많은 심혈을 기울였고요. 네. 축제성과 예술성에 대해서 간격을 좁히고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 다각적인 모색과 발전 방향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네. 춘천마임축제 태동기, 성장기, 확장기를 함께한 경험을 살려서 모든 사람은 다 예술가라는 그런 예술 철학을 바탕으로 마임축제가 춘천 시민의 자발적인 축제로 활성화되고 세계인이 와서 즐기는 그런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기여하고 네.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는 가교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네. 다시 춘천 마임 축제가 전국을 넘어서 세계화로 발돋움하는데 좀 네. 기여하고 싶다 네. 이런 네. 포부를 밝혀주셨고요. 권 대표님도 춘천 마임 축제하고 인연이 상당히 깊지 않습니까? 네, 아직도 뭐 저한테는 고향 같은 곳이고요. 제가 지금도 문화예술 쪽 일을 하고 있는데 여전히 저를 소개하거나 누군가 저를 또 소개해 주실 때 마임축제는 늘 꼬리표처럼 따라 붙고 있습니다. 94년 아까 우리 감독님 말씀하셨던 그때부터 같이 일을 했었으니까요. 네. 네, 오래됐네요. 마임의 전성기를 연 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네. 권 대표님께서는. 뭐 선배님들도 계셨지만 열심히 했습니다. 네. 자, 다양한 지역에서 축제와 문화 프로그램 기획 조력자 역할을 오랫동안 해오셨는데 최근 축제의 뭐 두드러진 특징, 트렌드는 이거다. 어떤 게 있을까요? 요즘 최근에 보이는 특징 중에 하나는 좀 축제들이 직설적이 됐다고 표현할까요? 직설적. 네, 그러니까 있는 표피적인 것들을 그대로 축제에 드러내는 방식.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뭐 만두 축제라든가 라면 축제. 물론 뭐 그 나름의 축제로서의 의미들이 없지는 않다라고 하겠습니다만. 네. 최근에 어떤 젊은 세대들의 그 트렌드를 그대로 반영하는 축제들이 많이 부각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또 반면에 그런 축제가 두각을 나타냄으로 인해서 오히려 예술 축제나 이런 것들에 대한 갈급함들도 동시에 또 커져가는 이런 현상들이 최근에 많이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춘천 마임 축제 같은 경우는 예술 축제의 대표적인 축제이기도 한데 그래서 조금 독특함이나 창의성 앞으로의 발전 과제를 새롭게 찾아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마임 축제가 여태까지 해온 역할도 그것이었고요. 네. 또 앞으로 그런 가능성도 크다라고 보여지는데 그 사실은 뭐 전국 혹은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에도 단일 장르 예술 축제가 이렇게까지 긴 시간 네. 이렇게 성장해 오고 지역에 기여한 축제는 찾기가 어렵습니다. 이 마임이라고 하는 그 장르 자체가 물론 우리 감독님 계십니다만 확장성도 저는 굉장히 크다고 네. 보여지고요. 언어를 넘어서서
몸을 통해서 상대방과 이야기하고 교감할 수 있다라는 이 소재 자체, 네. 장르 자체가 주는 매력은 무한하지 않을까? 뭐 그런 면에서 공연예술 축제에 다시금 주목도가 생긴다면 네. 그 선봉에 마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마임 축제의 발전 가능성과 과제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또 얘기를 계속 나눠보기로 하고요. 춘천 마임 축제는 영국의 런던 마임 축제, 프랑스의 미모스 마임 축제와 함께 세계 3대 마임 축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국내 대표 예술 축제로 오는 25일 개막해서 6월 1일까지 8일 동안 춘천 도심 곳곳을 마임으로 물들일 예정입니다. 본격적으로 올해 마임 축제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 좀 나눠보죠. 춘천 마임 축제하면 매년 감각적이면서도 독특한 주제를 선보이는 축제로 유명한데 올해 축제 주제가 몸 풍경이에요. 이번 주제로 어떤 얘기를 하고 싶은지 또 어떤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을지 감독님이 말씀해 주시죠. 네. 올해 마임 축제 주제는 꽃인 듯 강물인 듯 어쩌면 이야기인 듯을 네. 품고 있는 몸 풍경을 선보입니다. 몸이 꽃이 되고 눈물과 웃음이 흘러가는 강물이 되고 또 나의, 당신의, 우리의 이야기를 몸짓으로 표현하는 몸 풍경을 아름다운 춘천 곳곳에서 펼치고자 합니다. 네. 특히 이번에 준비한 프로그램 중 몸짓으로 살아가는 예술가들의 모임 한국마임협의회와 같이 협력해서 20여 년 전 권 대표님도 잘 아시겠지만 춘천 마임의 집을 커먼즈 필드에서 마임 워크숍과 공연 프로그램으로 준비했습니다. 네. 많은 소회와 보람을 느꼈습니다. 아, 그렇군요. 말씀하신 몸 풍경의 시적인 표현이 어느 정도 이 감독님의 예술혼이 담겨 있는 올해 주제가 아닌가 싶기도 한데 그 마임 축제하면 물로 시작해서 불로 끝나는 축제라고 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세요. 개막 행사인 아수라장, 또 축제 하이라이트인 도깨비난장 이것들이 이미 유명한데 또 그래도 어떻게 진행되고 제대로 즐길 수 있는지 네. 이 기회를 통해서 시청자분들께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춘천 마임 축제에서 가장 축제 하이라이트가 개막과 폐막 공연인데요. 네. 개막 공연은 아수라장으로 호반의 도시 춘천에서 물의 정화 의식이 동심의 놀이송으로 펼쳐질 예정입니다. 네. 옛날에 어머니들이 정한수를 이렇게 떠놓고 가족의 안녕을 위해서 기도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걸 모티브로 한 그릇의 정화수가 그 오염된 세상을 이렇게 깨끗이 씻어내는 그런 기원을 통해서 네. 온 가족이 물장난하고 물놀이하고 물싸움하면서 동심을 회복하고 창의적인 연대감으로 춘천을 아름답게 수놓고자 하고요. 네. 도깨비 난장은 다시 밤샘 축제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공연 예술가들의 예술혼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는 축제고요. 네. 디오니소스 축제처럼 먹고 마시고 공연 보면서 밤을 새고 그 공연자들의 뜨거운 예술혼을 가슴으로 느끼면서 네. 자신의 예술혼, 관객의 예술혼까지 발현되는 축제의 장입니다. 그래서 젊음과 그 열기, 축제의 예술적이며 창의적인 일탈을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수라장과 도깨비 난장이 어떻게 펼쳐질지 미리 말씀해 주셨고요. 현장의 분위기가 상당히 기대가 되는데 많은 분들이 아수라장과 도깨비 난장은 알고 있는데 왜 물인지 또 불인지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아수라장과 도깨비 난장의 뭐 정체성이라고 할까요? 탄생하게 된 배경이 어떤 걸까요, 대표님? 사실은 이 마임 축제가 한국 마임 페스티벌로 시작을 해서 네. 이제 국제 마임 축제로 규모가 커지면서 내부적으로는 여러 가지 고민들을 했습니다. 사실은 예술 작품에 대한 많은 작품들을 축제 기간에 많은 관객들에게 보여줘야겠다로 출발을 했다면 이것이 축제로서의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 고민해서 처음 만들어진 게 97년도에 도깨비 난장 프로그램입니다. 네. 축제라면 감독님 말씀대로 밤새서 우리가 같이 예술을 즐기고 사람과 이야기 나눌 수 있어야 되지 않아? 도깨비들처럼 난장을 펼쳐야 되지 않아? 라고 해서 만들어진 게 도깨비 난장인데요. 네. 그 이후에
이 축제의 시작과 마무리라고 하는 이제 스토리 라인들을 만들게 됩니다. 네. 그래서 춘천 그러면 뭐 누구나 아시다시피 물의 도시, 호반의 도시로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이 물이라고 하는 것과 불이라고 하는 것들 상충되는 가치처럼 보이지만 네. 물로 시작해서 마지막 해원, 우리가 소지한다라고 하잖아요. 모든 마음에 남았던 것들을 털어버리고 또 다른 내년을 준비하는, 그래서 시작은 물로 마무리는 불로, 네. 이런 형태들을 좀 갖추려고 시작을 했었고요. 네. 최근에 이 두 가지가 각각 떼어내도 이상이 없을 정도로 큰 축제로 성장한 걸로 보입니다. 네. 말씀해 주신 그 마임 축제의 정체성과 스토리 라인이 이제 많은 분들에게 각인이 된 것 같아요. 네, 이제 마임 축제 그러면 아마 두 네. 단어는 반드시 따라오고 누구나 오시는 아실 분들은 것 같아요. 아수라장 먼저 챙기고 끝에 네. 도깨비 난장 챙기고. 네. 네. 예술 감독님이 기획 의도 등 뭐 더 설명 덧붙여 주실 부분이 있을까요? 네, 저희 춘천 마임 축제 슬로건이 미치지 않으면 축제가 아니다라는 오랜만에 슬로건, 들어보네요. 슬로건인데요. 그 자신의 활력 또 생기를 그 축제에서 느낄 수 있어서 그거를 좀 미친 듯이 담아보시라고 네. 미치지 않으면 축제가 아니다라는 슬로건을 좀 내세우고 있습니다. 온몸으로 자연의 기운을 좀 가져가고 네. 또 내 스스로가 창의적인 몸짓으로 또 관객 여러분 자신이 이렇게 그 생기를 담는 그 몸짓이 예술적으로 재충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마치 아기가 걸음마 이제 시작하는 것처럼 뭐 정말 호기심 가득하게 또 자유롭게 뭐 앞으로 나아가는 모험을 뜻하는 의미로 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수라장은 물로 동심을 깨우고 도깨비 난장은 불로 예술혼을 깨워서 예술가와 함께 일상을 살아갈 수 있는 생기, 활력을 가득 채우는 축제장으로 삼고 있습니다. 네. 많은 분들에게 이번 마임 축제가 정말 잃었던 활기를 되찾는 그런 축제가 되길 바라고요. 춘천 마임 축제와 함께 했던 시간들이 새록새록 떠오르실 것 같은데 올해 축제는 아직 개막 전이지만 수십 년간 이어진 춘천 마임 축제의 생생한 모습 함께 보시면서 설명 좀 나눠보죠. 마임 축제의 예전 공연 모습일 것 같아요. 세계 3대 축제로 꼽히는 마임 축제가 춘천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도심 전체가 흠뻑 젖어보는 개막 공연 물의 도시 아수라장을 시작으로 극장과 거리에서는 8개 나라 70여 개 공연단의 공연이 펼쳐집니다. 항상 그렇듯이 너무 신나고 완전 스트레스를 날리는 축제예요, 여기는. 네, 2011년 도깨비 난장 공연 실황이네요. 벌써 한 14년 된 장면이네요. 도깨비 난장 속에 등장하는 공연 중에는 꼭 불이 함께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예술가들의 예술혼을 좀 상징하고 있고요. 네. 젊음도 상징하고 있어요. 몸짓의 예술이지만 저렇게 악기가 등장하면서 좀 공연에 흥을 더해주고 정적을 깨면서 분위기를 돋아주는 그런 느낌이 있었던 네. 도깨비 난장의 모습들이에요. 오랜만에 보네요. 저희가 춘천 MBC도 전국 방송사 아마 전 세계 방송사 중 처음으로 공연을 생중계했었던 기억이 나네요. 전무후무한 걸로 기억을 합니다. 도깨비 난장 밤샘 프로그램을 방송사 생중계로 그렇죠. 그 심야 시간에 내보낼 수 있었던 건 대단한 시도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저도 밤을 몇 번이나 새고 중계 방송한 기억이 새록새록 나납니다. 공연을 보면 도깨비 난장은 정적인 공연도 있었지만 그 잠을 깨워주는 역동적인 공연들을 많이 배치해서 네. 참여했던 분들이 많은 흥을 냈던 그런 기억이 나네요. 그러면 심장 박동이 이렇게 팍 밖으로 그렇죠. 뿜어 나올 수 있는 공연을 좀 주로 해서 네. 정적인 공연을 많이 했던 저는 좀 초대를 못 받았습니다. 이건 또 언제적인가요? 춘천 마임이 지나온 길인데 거의 예전 초창기 시청 모습이었습니다. 모습이 아,
그것은 바로 매년 5월 마지막 주에 펼쳐지는 98년 모습이라고 하는데요. 때문일 것입니다. 저 포스터 이미지 보니까 생각납니다. 네. 아, 유진규 선생님의 젊은 시절이군요. 1989년 제1회 한국 마임 페스티벌이 시작되면서부터인데 예술만을 고집하던 돈 없는 마이미스트들이 순수한 열정만으로 춘천국제 마임 축제를 10년째 지켜오기란 정말로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 89년 10년 전이죠. 춘천 MBC가 그 예술극장에 초청 공연을 가지면서 시작된 한국 마임 페스티벌이었습니다. 그땐 그래서 94년까지 6회 동안 한국 마임 페스티벌로 좀 천천히 성장을 해오다가 또 그동안의 그 쌓인 성장의 그 힘이 이제 95년도부터는 춘천 국제 마임 축제로 전환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국제적인 행사로 발전이 되었고. 사실 마임 축제가 춘천 MBC 녹화하고 있는 네. 이 예술극장 공개로서 처음 시작이 된 거죠. 맞습니다. 저는 여기 같은 느낌도 들어요. 지금 네. 여기. 이 장소입니다. 네, 네. 네. 그동안에 마임이란 장르가 좀 낯설었다면 마임을 대중화시킨 장본인이 유진규 선생 아니겠습니까? 네, 네. 72년도에 첫 작품 시작하셔서 마임 역사, 한국의 마임 역사의 산 증인이시죠. 그렇죠. 그 자체로 역사시기도 하고요. 모든 한국 마이미스트들의 전범으로 삼고 네. 그 선생님의 영향을 안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관객들이 마임 공연자들의 공연 모습에 흥겨워하는 모습이었고 이 화려한 화창한 봄날의 마임을 보면은 뭔가 분위기가 봄 분위기가 더 흥겨워지는 그런 느낌이 났어요. 네. 지금 저 화면은 대학생들 중심으로 네. 막 새로 시작하는 그런 흥겨운 마임이었습니다. 네. VCR을 봤지만 이 마임이라는 예술 장르가 공연 예술에 그치지 않고 지역을 대표하는 축제로 또 브랜드로 자리매김한 게 아닐까 싶은데 그런 의미에서 마임 축제가 갖는 의미가 일반 축제와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대표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뭐 마임 축제가 장르 예술로서의 마임을 얼마나 드러냈는가, 대중화했는가 이런 의미도 있지만 사실 지역과 축제라는 관계에서도 대한민국에 굉장히 큰 선도적인 역할을 네.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국가적인 행사에나 적용되던 자원봉사 시스템, 지금 네. 이제 깨비장으로 불려지는 그 예술 축제에 지역의 대학생들, 주민들이 함께 해왔던 어떤 지역 축제의 전형을 만들어내기도 했고요. 네. 또 그냥 이벤트 회사가 만들어내는 축제가 아니라 지역의 주민, 예술가, 기획자들이 모여서 함께 만들어가는 지역 축제로서의 어떤 전형, 이거는 뭐 커다란 의미고 대한민국 축제 역사 속에서도 계속적으로 회자되고 있는 네. 부분들이고요. 또 하나는 이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젊은 세대들에게, 그 당시 이제 저도 젊은 세대였습니다만 젊은 세대들에게 예술과 축제라는 것을 자신의 어떤 직업으로서 네. 평생의 자기의 역할로서 가져갈 수 있는 단초를 좀 제공했던 것 역시 마임 축제 아닌가 이렇게 네. 생각을 합니다. 상당히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는 마임 축제였네요. 예술인과 기획자, 지역민들이 함께하고 또 젊은 예술인들이 직업으로 마임을 선택할 수 있게 한 계기. 네, 그렇습니다. 그런 축제였군요. 이 감독님의 생각도 좀 듣고 싶은데요. 거기 덧붙여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춘천이에요. 그러니까 춘천 마임 축제는 춘천의 마음입니다. 네, 그런 저희 또 다른 슬로건입니다. 네. 근데 춘천이 마임 축제를 꽃피울 수 있도록 정말 물신양면으로 제공해 주셨습니다. 그 전국에서 제일 축제가 많이 열리는 곳이 춘천이죠. 그렇죠. 그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면 춘천이 아름다운 자연으로 좀 예술가들을 품어주지 않았나. 그리고 그 예술가들이 신명이 나서 이런 축제들을 많이 생산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네. 지금도 많이 축제가 만들어지고 있죠. 뭐 탱고나 커피, 재즈, 뭐 이렇게 유수한 축제뿐만이 아니라 새로 생겨나는 축제를 보면서도 네. 아, 춘천이 참 대단한 도시구나, 아름다운 도시구나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마임 축제가 춘천 마임 축제가 이렇게 춘천의 대표 브랜드가 된 것은 그 마임 축제가 본질적으로 몸짓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몸짓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축제가 모두 몸을 통해서 하고 있어서 그렇죠. 그런 칭송을 받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이리 영광의 진심으로 춘천과 춘천 시민과 춘천 MBC에 감사드립니다. 말씀해 주셨듯이 마임은 춘천의 마음이잖아요. 네, 네. 네. 낭만의 도시 춘천이 네. 마임을 포근하게 감싸서 지금까지 유지되어 온 게 아닌가 네. 싶은데 그 마임 배우로서도 여러 가지 특징이 있기 때문에 공연과 축제에 기여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한 말씀 해주세요. 그 이재마 사상 체질 창시한 이재마 선생이 병은 의사가 고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의사는 스스로 환자가 병을 고칠 수 있게 자신이 의사가 돼서 고쳐 나가는 거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거를 좀 마임 쪽으로 연계를 해보면 마임 공연을 하면 관객이 스스로 아 저건 뭐야 그러면서 자기의 상상력을 확장해 나갑니다. 네. 그래서 스스로가 관객이 예술가가 되고 또 더 다른 그 무한한 그 정서적인 상상을 통해서 안정감을 찾고 네. 또 세상의 원동력을 회복하는 그런 힘이 있는 게 마임의 강점이 아닐까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임 공연의 각각의 그 타이틀은 있지만 관객들이 생각하는 네. 공간은 많이 열려 있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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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또 네. 마임의 가장 큰 장점이 네. 아닐까 싶어요. 네. 마임이란 장르하고 축제의 강점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권 대표님은 마임 공연과 축제의 특징 뭐라고 생각하실까요?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장르가 가지는 한계도 있고 확장성도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사실 아까 마임 축제의 강점이자 혹은 약점이 될 수 있는 것이 이제 단일 장르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단일 장르 축제가 확장되거나 좀 더 삶으로 뿌리 깊게 내려가는데 한계가 분명히 있는데 마임은 그런 한계가 있는 듯 하지만 사실 모든 예술의 가장 기초적인 신체 언어라고 하는 면에서 네. 확장성 또한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마임 혹은 마임 축제의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싶고요. 네. 또 다른 하나는 우리가 흔히 이렇게 너무 예전 표현이긴 합니다만 연극이 소설과 같다, 마임은 시와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직설적인 메시지를 던지지 않지만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많은 상상들을 하게 하는 그렇죠. 것. 이게 도시에서의 자신의 삶을 돌보게 하고 도시를 상상하게 하고 이런 점에서는 앞으로도 얼마든지 변화무쌍하게 발전해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마임이라는 예술과 축제적 요소들을 갖고 있다. 네. 이런 점들이 아마 이 마임 축제의 특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이 예술성, 축제성 이런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이후 이제 우리 대안에 대한 이야기할 때도 그렇다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확보해온 축제성에 덧붙여서 예술성이라고 하는 그 본질은 또 앞으로 어떻게 가져가야 되나 과제가 있긴 합니다만 지금까지는 그런 확장성, 가능성으로 잘 만들어 오고 이제는 37년이면 네. 중견을 넘어서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예술축제의 역사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제가 최근에는 공연예술과 공연예술 축제로 제 일을 시작을 해서 이제 한 30년 정도 왔지만 지금 제가 바라보고 있는 건 예술과 지역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 축제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입니다. 축제의 일상화 같은 부분일 텐데요. 앞서도 잠깐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마임은 춘천의 마음입니다. 이 슬로건을 제가 만들었던 장본인인데 사실 그 직전의 슬로건이 춘천을 마임의 도시로 느낌표 맞아요. 이거였습니다. 근데 그 슬로건을 쓰다 보니까 스스로 마임은 춘천 게 아닌가? 춘천과 마임은 동떨어져 있으니까 춘천을 마임의 도시로 만들자고 주장하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것이 시간이 쌓이면서 시민들에게 마임은 우리의 지역의 문화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고 하는 과정들을 보면서 네. 마임은 춘천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바꾸게 된 거거든요. 이게 이제 축제의 일상화, 축제의 지역화라는 과제라고 보여지는데 그 슬로건에 걸맞게끔 축제 기간은 물론이고 축제 기간이 아닌 기간에도 일상 속의 마임이라고 하는 예술을 우리 시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그래서 사람들은 춘천 그럼 마임의 도시, 마임 축제의 도시라고 이야기하는데
축제 기간 아닐 때 춘천을 찾은 분들에게 마임은 어디서 어떻게 마주칠 수 있을까? 사실 이런 것들을 축제가 어떻게 계기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이런 지점들을 좀 눈여겨 보고 있고 올해도 좀 들여다볼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걷다 보는 마임이란 프로그램이 좀 저한테는 인상적인 것 같아요. 감독님, 다른 마임 공연과 어떻게 다른지 소개 좀. 대부분의 거리 마임 공연은 아주 복잡한 도심 속에서 그리고 바쁜 일상에서 마주치는 공연이 많습니다. 근데 그 복잡한 도심이 아니고 조금 멀리 여행 가서 이렇게 보는 그런 공연이 아닌 여유로운 산책 공간에서 시간에 쫓기지 않고 한가하게 자연 속에서 감상할 수 있는 무대입니다. 직접적인 계기는 코로나로 인해서 밀집된 공간에서의 공연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획됐고요. 공연자는 관객이 인간만이 아니고 또 자연이 관객이 되고요. 관객은 그 배우와 자연이 공연자가 되는 그런 무대를 좀 선보이고 싶고요. 그래서 공연자나 관객이나 정말 모두 선호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자연스럽게 함께 할 수 있는 공연이군요. 축제 예술 감독이자 또 마이미스트고 마임을 사랑하는 한 사람으로서 이 축제 무척 기다리셨을 텐데 가장 개인적으로 기대되는 부분이 어떤 건지도 궁금한데요. 네. 그 매년 마임 배우들은 새로운 작품을 선보이고 싶은 게 욕망입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그런 욕망을 좀 실현하고 뭐 내가 이번에 어떤 작품을 할 수 있을까에 이제 그동안 해왔다면 이번에는 이번 이렇게 준비해서 어떤 관객들과 또 어떤 공연자들이 와서 이 축제를 꽃피울 수 있을까 그런 게 너무 이렇게 소중하고 또 이렇게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를 좀 자극하는 그런 거가 있는데요. 모든 게 다 하루하루가 기대됩니다. 이번에 예술 감독을 처음 맡으셨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큰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춘천 마임 축제 올해 37회째를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19로 역사상 처음으로 축제가 취소되기도 했고 또 축제 장소가 바뀌면서 장소 선정에도 난항을 겪으면서 위기를 맞기도 했습니다. 축제장이 변경됨에 따라서 일부 혼란이 또 야기됐고요. 춘천 마임 축제의 문제점도 드러난 게 아닌가 싶은데 이번엔 춘천 마임 축제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 해결해야 될 과제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권 대표님, 축제의 가장 큰 변화라고 하면 고슴도치 섬 시대를 지나서 현재는 레고랜드 주차장 시대를 맞았는데 아직 고슴도치 섬에서의 추억을 간직한 분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가장 큰 변화 어떤 게 있고 또 마임 축제의 최근 모습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말씀 주신 것처럼 아마 이제 마임 축제를 오랜 시간 함께 해왔던 관객분들, 시민분들 입장에서 보면 사실 이곳 MBC에서 태동했던 마임을 기억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아마 소수이긴 하겠습니다만 그 이후에 이제 어린이회관이라고 지금 이제 상상마당으로 바뀐 그 공간을 기억하시는 분, 그다음에 말씀 주신 고슴도치 섬에 대한 추억, 그리고 또 지금의 모습들 이렇게 많은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뭐 축제라고 하는 것이 일상을 떠난 어떤 비일상성 속에서 자신을 드러내고 사람들을 만나는 과정이라고 한다면 시대 변화에 따라서 장소의 변화라든가 이야기의 변화, 주제의 변화는 저는 자연스러운 거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이것을 즐기는 분들 입장에서 그것이 자연스럽게 다가와야 되는데 어떤 기능적, 물리적 공간으로서의 대안을 찾는 방식으로 공간을 탐색해 가는 것보다는 우리가 고슴도치 섬을 여전히 많은 분들이 기억하는 거는 예술, 마임이라고 하는 예술과 고슴도치 섬이라고 하는 인공적이지 않은 자연 속의 섬, 또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호수, 아마 이런 모습 속에서 그 매칭이 잘 됐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는 거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 뭐 레고랜드 주차장을 지난해부터도 계속 활용을 하고 있는데
그 안에 담고 있는 그 사실 우리 구석기 때부터의 많은 역사성, 그러니까 단순하게 축제를 편리하게 치르기 위한 공간으로서의 의미가 아니라 장소성이 아니라 그 땅이 품고 있는 이야기들과 마임이 갖고 있는 예술성, 축제의 어떤 활력 이런 것들이 잘 이야기적으로 맞물려서 장소에 장소성을 부여하는 것이 축제가 된다면 장소의 변화는 시대에 따라서 충분히 받아들여질 수 있지 않나. 다만 이제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시간이 좀 필요하고 기획자들의 노력도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우선 해결돼야 될 과제라고 보여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브랜드 파워라고 흔히 이야기하는데 그 믿고 보는 마임 축제 뭐 이런 것들은 굉장히 강력하게 작동한다고 보여집니다. 여전히 매니아층들은 탄탄하고요. 또 새로운 호기심을 갖고 찾아오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들에게 과거에 좋았던 모습에 머무르지 않고 지금의 모습들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 갈 수 있게 하는 그런 장치들을 축제 안에 잘 녹인다면 과제이자 또 다른 어떤 새로운 세대들을 만나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합니다. 새로운 장소에 맞는 새로운 스토리텔링이 필요하다. 이게 마음에 좀 와닿는 것 같고요. 감독님께서는 30여 년간 마임 배우로 활동을 해오셨는데 또 배우로 축제에 참여한 경험도 많으시고 그동안 참여했던 마임 축제 또 올해 마임 축제 좀 다르게 느껴질 것 같은데 어떤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배우로서 참여할 때는 좀 불만이 많았습니다. 의외의 답변인데. 근데 그 불만이라는 게 이곳에서 내가 했으면 이곳이 더 좋은데 뭐 그런 아쉬움이 좀 많았는데요. 공연을 준비하면서는 이 공간에서 이 공연이 있었으면 좋겠구나. 이렇게 그 역지사지로 생각을 하게 되니까 제가 그동안 너무 철부지였구나라는 반성도 하고요. 장소에 대해서 조금 제가 부연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레고랜드 주차장을 처음에 예술 감독이 돼서 봤을 때 꿈에 다시 군대 가는 꿈을 꾸고 군대 가서 이렇게 주차장에 폐쇄석을 뿌리는 꿈을 여러 번 꿨습니다. 처음 춘천 마임 축제 장소가 MBC 어린이회관 고슴도치 섬인데 이 MBC랑 어린이회관은 정말 밤에 모모가 튀어나오는 그런 아름다운 공간이고 그래서 이곳에서 고슴도치 섬으로 갈 때 배우로서도 그렇고 그 선생님 그 같은 마임 축제 관여한 사람으로서도 그렇고 상당히 반대했어요. 아니 관객들이 너무 불편해하신다 글로 옮기면. 근데 가서 너무 놀랬죠. 너무 관객분들이 오히려 더 애써서 찾아오시면서도 즐거워하셨고 그 축제성에 대해서 놀랐습니다. 이제 다시 도전이라고 생각해요. 그 정말 춘천에서 무엇을 하기에도 어려운 공간이 이제 저희들한테 숙제로 주어졌는데 그 폐쇄석이 깔린 황무지에서 그 축제로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 역사성을 담고 한번 좀 멋지게 축제를 만들고 싶고요. 그 고슴도치 섬에서 밤에 추웠잖아요. 그래서 파카 입고 오십시오라고 이제 이회소 선생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번에 레고랜드 주차장에는 좀 등산화를 신고 오십시오라고 한 말씀 더 보태고 싶고요. 아무튼 관객이 많이 오셔서 또 공연자들과 어울리는 축제로 장소를 충분히 창의적인 공간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또 다른 제안 좀 부탁드릴 텐데 파급력이나 대중적인 면에서 마임 축제의 명성이 조금 많이 흐려졌다 이런 지적도 나오거든요. 부정적인 견해가 나오게 된 이유나 뭐 한계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다면요. 제가 현역으로 있을 때도 많이 들었던 지적이고 여전히 지금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후배분들 또 스태프분들에게 이런 같은 질문들이 다 있을 거란 생각을 합니다. 마임이라고 하는 장르가 원체 소수의 아웃사이더 같은 장르였었고 시작 때부터 여전히 지금도 주류의 장르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정 부분 매니악한 타겟층들의 힘을 배제할 수는 없고요.
그러면서 또 축제라고 하는 성격 자체가 대중성도 확보해야 되는 이 양면을 가져가야 되는 고민들이 있습니다. 어렵죠. 아마 이 기획자들이 갖는 가장 큰 고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당시 제가 현역으로 일할 때에 그 타겟점으로 잡았던 것이 이제 섬, 도깨비 난장 이런 네. 프로그램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밸런스를 어떻게 갖느냐? 그러니까 마임에 예술이 없네, 마임이 없네, 뭐 이런 이야기 저희 때도 많이 들었고 지금도 여전히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들을 하세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뭐 공연과 축제 이렇게 두 축을 잡았다면 지금은 축제성 안에서도 예술성들을 새롭게 해석하는 방식들로 가져가려고 하는 것들로 보입니다만 여전히 그 질문을 받는다는 건 그 안에 갈급함들이 있다고 보여져요. 그런데 이제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한 게 올해 마임 축제 이 정보들을 접하면서 몸 풍경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제 짐작이 맞았네요. 아까 사회자분께서 말씀을 먼저 주셨는데 이거 이두성 감독의 언어인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믿고 보는 우리 이두성 감독님은 축제성에 대한 가치 이전에 사실 예술성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시는 분이라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과거도 받았던 질문, 지금도 받고 있는 이 예술성에 대한 질문들을 올해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단초들을 좀 제공하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게 되고요. 그다음 이제 대중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사실 시대가 많이 변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미디어 환경이 너무나 많이 변해 있죠. 그래서 이제 축제라는 건 현장성이고 어떤 일탈성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현장을 찾는 어떤 대중성, 그 수의 논리가 여전히 작동하는 건 사실입니다만 그건 못지않게 미디어를 통해서 온라인을 통해서 SNS를 통해서 번져가는 또 다른 영역의 어떤 축제성이라는 것들이 존재하는 시대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것에 또 잘 적응하고 아주 매니아들만 보는 것 같지만 그것이 다른 미디어를 통해 갖고 대중화될 수 있는 이런 어떤 새로운 체계에 대한 것들을 지금 현재의 마임 축제가 잘 기획하고 고민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이제는 잘 받아들이고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대중성과 예술성을 동시에 잡는 작업 상당히 어려운데 이 부분 감독님도 많이 고민하셨겠어요? 네. 우선 공연 배우로서는 공연 작품이 현 시대의 흐름과 같이 맥을 못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깊이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임 축제가 마임 예술가들한테 허브 역할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고 이제 마임 축제가 자리 잡아가고 있는데요. 마임 작품들이 더 많은 관객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1년 내내 네. 가지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주 소규모의 관객을 원하는 작품부터 정말 대규모의 K컬처처럼 그런 대규모의 관객을 또 할 수 있는 그런 다방면의 모색을 설계하는 것이 마임 배우고 또 마임 감독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예술성과 대중성을 좀 합쳐서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동의어가 아닐까? 그렇게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예술성에 대해서 좀 많이 중점을 둔 것 같은 느낌이. 노력했습니다. 그 최근에 젊은 층에서의 순수 예술로 마임을 참여하는 참여도가 많이 적어진 것도 네. 앞으로 마임의 발전성엔 좀 저해 요소가 아닐까 싶은데 이 네.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대표님이 말씀하셨듯이 마임은 기초예술이라서 네. 그 K컬처의 그 많은 춤들이 사실은 마임 테크닉적인 요소가 너무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야 이건 마임 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고 싶을 정도입니다. 너 춤인데 마임 춤이야 나 이렇게 얘기하고 싶을 정도로 확산되고 있고요. 네. 그게 오히려 이렇게 K컬처의 가장 이렇게 모델이 됐던 사람이 마이클 잭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마이클 잭슨이 제일 좋아해서 마임을 3년간 스승을 모셔다가 자기 집에서 공부했어요. 그랬군요. 네, 그래서 그 대중성과 예술성이 통합된 게 저는 K컬처라고 생각하고 K컬처가 그 많은 춤들이 저는 마임이에요 라고 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올해가 굉장히 기대되는 해인 것이 네. 우리 마임 축제에 또 새로운 바람을 넣어주실 이두성 감독님도 오셨고 또 인형극제가 또 올해 마임 축제랑 원래는 봄의 마임, 여름의 인형 이렇게 네. 주로 해왔었는데 올해는 전 세계 인형극인 총회가 또 춘천에서 열립니다. 유치를 했죠.
그것도 기간이 또 겹쳐서 아마 대한민국에서 이 예술 축제를 보러 5월 달에 춘천을 많은 분들이 찾으실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그래서 앞서 우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마임 축제나 인형극제가 춘천의 대표 예술 축제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최근에 조금 정체기를 겪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네. 이 반점의 모멘텀을 저는 오래 찾을 수 있지 않을까. 마임에서의 새로운 시도, 또 인형극에서의 어떤 새로운 확장성들을 같은 시기 내에 보여준다는 이 기회를 단순히 축제하는 분들뿐만이 아니라 행정, 지역의 정치 네. 이런 분들이 좀 이 기회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좀 총체적 대안을 좀 만들 수 있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 가서 이야기하잖아요. 춘천에 닭갈비 막국수 맛있고요. 마임 축제 인형극제 있습니다. 이게 춘천을 소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식이었거든요. 이렇게 활용뿐만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데 마임 축제와 인형극제를 어떻게 쓰임새를 만들 것인가. 네. 이 논의의 장으로 올해 넘어갈 수 있다면 네. 조금 정체기를 겪은 두 축제이긴 하지만 특히 마임 축제 같은 경우는 올해를 기점으로 내년부터 40주년쯤 되면은 또다시 전국에서 많은 젊은이들 또 마임 예술가들이 찾는 도시로 변화하지 않을까 네. 기대를 해봅니다. 이런 면에서도 감독님도 끊임없이 고민하고 계실 것 같아요.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축제의 대중성을 위해서는 춘천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가 적극적으로 갈망하고 있고요. 네. 그걸 어떻게 유도할 수 있을지 뭐 교육과 공연 만들기 프로그램 또 이렇게 춘천을 오시는 관광객분들이 체험하고 갈 수 있고 마임 체험을 통해서 힐링까지 할 수 있는 네.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다방면에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춘천시로 국한을 하게 된다면 그 생애주기별 프로그램으로 청소년과 노인층에 대한 연령별 프로그램으로 7월부터 저희가 교육을 시작하고 워크숍을 시작하고 프로그램을 이제 나눌 예정인데요. 네. 그와 더불어서 예술성으로는 광대 마임이 많이 대중화되어 있는데 이 공연을 좀 태양 서커스 같이 좀 이렇게 대규모의 큰 확장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것도 이제 숙제로 갖고 있고 네. 또 각 개인의 마임 배우가 어떤 작가 중심주의에서 좀 벗어나서 전문적인 마임 시나리오 작가나 또 마임 연출가나 그런 거를 육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좀 조성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네. 말씀하신 대로 2028년이 춘천 마임 축제 40주년인데요. 그 장단기 계획으로 그거를 좀 꼭 실현하고자 합니다. 네. 올해가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겠네요. 마임 축제한테도. 네. 코로나 이후로 이제 이틀로 나눠서 하고 네. 일찍 끝나고 그런 거를 좀 더 이렇게 몸의 원시성이나 몸의 뜨거운 젊음의 열기를 느낄 수 있도록 밤샘 축제로 회복했습니다. 네. 그래서 밤새도록 자신의 활기를 좀 느낄 수 있고 젊은이들의 축제를 함께 호흡할 수 있는 축제로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계속되는 이야기의 연장선상이지만 권 대표님께서 축제가 지금보다 발전하기 위해서 종합적으로 어떤 게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저는 이제 37년이라고 하는 이 역사성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역사성이요? 사실 많은 축제들이 단기간 만들어졌다가 사라진 축제도 많고요. 네. 사실 30년 이상 된 예술 축제가 대한민국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 중에서도 춘천이 갖고 있는 이 마임 축제라고 하는 거는 그 역사성을 무시할 수 없는 단계에 이미 올라와 있는 네. 거죠. 근데 이 역사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과거 어떠했는가로 자꾸 회귀하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 미래를 우리가 그리기 위해서 이제 과거에 흘러왔던 이 맥락들을 우리가 짚어보는 네. 축제가 됐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축제는 축제 성격 자체가 연례성을 가집니다. 매년 반복된다라고 하는. 네. 그랬을 때 이 37년 안에 우리가 호명해 드려야 될 분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까 우리 감독님도 계속 말씀 주셨지만 한국 마임사의 산 증인인 유진규 선생님 또 이 네. 마임 축제를 만드시고 예술 감독을 해오고 이 지역에 뿌리내리게 했던 유진규 감독 대표적인 분이시겠고요. 또 지금은 이제 고인이 되셨습니다만 이회 선생님도 사실 이 마임에 대해서는 뭐 단순한 후원자의 의미가 아니라 적극적 그렇죠. 개입자셨잖아요. 네.
우리 고슴도치섬이라는 네이밍도 이해 선생님이 하셨고 깨비라고 하는 그 캐릭터, 몽돌이 캐릭터도 이해 선생님이 그려주신 겁니다. 지금 고인이 되셨지만 이런 분들도 또 한 분 계시죠. 이 지역에서 마임 축제를 처음으로 함께 기획하셨던 박동일 선생님 같은 네. 분들, 이런 분들이 사실은 이 지역의 마임 축제가 존재하게 만들었던 분들이고 또 그 이후에도 뭐 저도 포함해 주시면 좋겠고 많은 자원봉사자들 특히 그들이 이미 성인이 된 자녀를 둔 부모가 돼 있을 겁니다. 그 당시에 대학교 자원봉사자들이 우리가 호명해야 될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네요. 우리 앵커분도 마찬가지시고요. MBC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 축제가 가지는 강점이나 여러 약점들을 이야기하기 이전에 이 축제가 그간에 쌓아왔던 이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장이 좀 마련이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네. 그 첫 번째 과제로 그분들을 마임 축제가 먼저 나서서 호명해드리자, 불러드리자 이런 것들이 좀 있다면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번 마임 축제 꼭 바로 실천하셔야 되겠는데요? 네, 그래야 감독님? 되겠습니다. 네, 저 너무 좋은 감사 말씀 감사합니다. 네. 이제 며칠 후면 춘천시가 마임의 축제로 열기가 가득할 텐데 축제 개막을 앞두고 시청자분들, 관객들에게 전하실 말씀 있으면 네. 해주시죠. 그 많은 예술가들이 자신의 그 예술 분야로 그림이면 그림, 또 노래면 노래로 자신의 꽃을 피웁니다. 그래서 그런 꽃을 피우는 사람을 예술가라고 하는데 우리 모든 사람들, 일반인들도 일상에서, 자기 삶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각자마다의 꽃을 피웁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예술가인데 그걸 잠시 잊고 있어요. 축제가 우리는 예술가를 이렇게 일깨워주고 있고 우리는 정말 모두 예술가입니다. 예술가인 우리가 자연이 되고 또 오염된 환경을 되살리고 아픈 몸을 치유하는 그런 우리 모두의 몸 풍경이 돼서 세상을 아름답게 수놓는 2025 춘천마임 축제 꽃인 듯 강물인 듯 어쩌면 자신의 우리의 이야기인 듯 몸 풍경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네. 잠깐 이두성 감독의 멋진 시적인 몸짓을 봤습니다. 지금까지 권순석 문화컨설팅 바라의 대표, 이두성 춘천마임축제 예술감독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춘천 시민 나아가 관객들의 참여와 열기가 이 춘천마임축제를 더욱더 풍요로운 축제로 만들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 이슈 강원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주제로 찾아오죠.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